펀치라인 놀이. 이건 내 게임인데 절대 난 못 이기지 형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개의 문장을 스크롤하고 수천 개의 단어를 읽고 지나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문장 한 줄 한 줄의 무게를 나도 모르게 가볍게 여기곤 하죠. 카톡에 익숙해지다 못해 이젠 통화조차 점점 두려워지는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갈수록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 글을 통해 감정을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는 진부하게 느껴지고 또 누군가에게는 더욱더 귀하게 여겨지기 마련인데요. 오래전 중세의 시인들은 문장의 힘으로 평민들의 삶과 아픔, 가려진 진실들을 조용히 써내려갔고 르네상스 시대의 극작가들은 대사 한 줄로 인간의 욕망과 모순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장르보다 표현의 자유와 가사의 중요성을 가장 앞에 세우며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왔던 힙합은 어느새 이제는 서사보다 사운드 중심이다. 요즘 가사 깊이가 뭐가 중요하냐는 말들과 함께 청각적 쾌감에 더 큰 무게를 실어주는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도 물론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음악에서 사운드라는 건 이성을 처음 볼 때 첫인상에서 느껴지는 외모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보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짧고 임팩트 있는 훅을 기반으로 바이럴 마케팅에 시간을 쏟곤 하지만 마치 결혼할 사람을 고를 때 고작 외모만 보지 않는 것처럼 오랫동안 나라는 아티스트를 따라와줄 코어 팬층을 위해서라면 사운드만큼이나 나라는 아티스트의 깊이를 보여주는 가사 같은 다른 면들도 함께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그래서 벌스는 더 매혹적이어야 하고 더 솔직해져야 하며 더 뾰족해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K-팝은 해마다 멤버들의 아티스트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힙합을 듣고 자란 아이돌 멤버들을 통해 힙합의 사운드를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고 반대로 국내 다수의 힙합 레이블들은 전형적인 K-팝 마케팅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며 아이돌처럼 캐릭터화되고 이미지화되는 흐름 속에 자연스레 섞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힙합 장르만의 뾰족했던 모서리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둥그러지면서 그러면 국힙만의 차별점은 과연 뭘까? 라는 생각을 그 어느 때보다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한때는 벌스 위에 나만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고 사회적 금기를 넘나드는 노골적인 생각들을 적나라하게 쏟아내는 것 그 자체로 장르만의 경계선을 걷고 그 벌스 안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각종의 워드플레이로 쌓아올린 펀치라인 하나하나가 리스너들에게는 커뮤니티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건덕지를 제공하며 힙합만의 정체성을 단단히 지탱해주죠. 펀치라인이란 원래 스탠드업 코미디에서도 자주 쓰이는 말인데요. 힙합에서는 하나의 문장이 두세 가지 의미로 해석되거나 보통 평범하지 않고 창의적인 표현들을 쓸 때 이걸 펀치라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리스너들이 듣고 이거 센스 있는데 쉽게 만드는 그런 가사가 바로 펀치라인인 거죠. 어느 한 인터뷰에서 데니초가 스탠딩 코미디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얘기부터 최근에 무슨 일이 생겼다에 거기에서 베이스인데 스탠드업 코미디하고 스토리텔링 약간 다른 거는 모든 한두 마디마다 웃음을 좀 도와주는 그런 라인을 써야 됩니다. 스토리텔링이 베이스이지만 모든 한두 마디마다 웃음을 주는 라인이 있어야 한다. 저는 힙합도 이와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만의 이야기와 생각, 즉 스토리텔링이 중심이지만 그 안에 워드플레이를 활용한 펀치라인이 함께 있어야 그게 바로 힙합만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가사 속 워드플레이, 즉 어떤 문학적인 포인트들을 목말라 해왔는지를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짚어보려 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는 먼 옛날 고대 문학부터 셰익스피어를 거쳐 현대 문학까지 이어져온 가장 고전적인 표현법인데요. 바로 우리가 학교 국어 시간에 배운 직유와 은유입니다. 보통 본인을 래퍼라고 칭한다면 그 누구나 기본적인 라임은 맞추고 가사를 평범하게 쓰지 않으려는 의도쯤은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그 의도보다 중요한 건 그동안 얼마나 섬세하게 그 펜을 깎아놨느냐는 건데요. 힙합에서 라임을 맞춰야 한다는 건 이제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고민하고 파고들어서 과연 라임을 어떤 차별성 있는 단어로 만들었는가를 통해 그 아티스트가 얼마나 다방면의 지식과 센스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평소에 이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왔는지를 판단할 수 있죠. 보통 가사를 잘 쓴다고 평가받는 래퍼들은 가장 기본적인 직유나 은유를 쓸 때조차 평범한 단어 선택을 피하고 그 안에 여러 의미를 설계해두곤 합니다. 마치 사형수, 내게 내일이 없어 라는 문장은 너는 오늘 죽을 사형수라 내일이 없잖아 라는 뜻에 그치는 1차원적인 문장이라면 마치 실직자, 내게 내일은 없어 라는 문장은 같은 문장 구조 안에서 너는 오늘 실직자가 됐으니 내일이 없다와 너는 내가 오늘 잘랐으니 이제부터 내일이 없다는
두 가지의 해석이 한 문장의 띄어쓰기 하나로 중첩되며 더 큰 쾌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문장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겹쳐넣는 걸 double entendra라고 부르는데요. Chubbs got the magazine cover like Rolling Stone, cause we already know how they rock, they throwing stones. Trying to strike a chord and it's probably A minor. Eureka, Einstein on the brink of the theory of relativity. Really, no MC equal. 이처럼 발음은 같지만 철자가 다르거나 하나의 단어에 여러 의미가 담긴 동음의어를 활용해 문장에 또 하나의 레이어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벌스에서는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triple entendre, 즉 세 겹의 의미까지 한 문장에 담아내기도 하는데, 이런 삼중적 해석 같은 경우에는 리스너들이 좀 억지로 의미를 끼워 맞춰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죠. 정작 가사를 쓴 본인은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갖고 쓰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해외에선 이렇게 리스너들이 억지로 의미를 덧붙이는 해석을 마치 농구에서 리치인 파울처럼 너무 멀리 팔을 뻗다 보면 오히려 맥락을 놓쳐버린다는 뜻에서 It's a reach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웨이브에서는 수많은 래퍼들이 본인 앨범 안에 의도적으로 한두 곡쯤은 꼭 자신의 작사 실력을 뽐내는 트랙을 담아두곤 했습니다. 아무리 상업적인 앨범이라도 한두 곡에서는 본인의 펜이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보여주는 가사 중심의 트랙을 통해 나는 힙합이고 나는 래퍼다 라는 전통을 이어온 것이죠. 특히 드레이크는 8am in Charlotte처럼 시간과 도시명을 조합한 이른바 타임스탬프 곡들에서 매번 자신의 리릭 스킬을 과시하는 브랜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Like if Mike switched out the glove for the pen, like, this shit just too enticing right now, you know? 그리고 앨범 단위가 아닌 싱글로는 땡땡땡 프리스타일처럼 프리스타일이라는 워딩을 붙인 곡들이 그 예시이기도 한데요. My mind state for like the crime in the summertime. Higher than average, lot of cabbage. Thank God I never. Back in this bitch, take a flick. Ho is happening, yeah. We on politic, money clip like it's fashion, yeah. I'm slitting rappers' throats, kill them all, fuck them. If you don't show love till I'm dead, you getting jumped, and I be cheering. Natty dreadlock nest monster, smoking ganja. Money man hop in the vans, we will sponsor. Gunny. Everyone got their glass out, let's drink too easy. Every that stand me down just came to see me. 뭐 꼭 이런 땡땡땡 프리스타일 제목이 아니어도 이런 곡들의 공통점은 간단한 샘플 위에 미니멀한 드럼을 얹고 적당한 BPM에 맞춰 후기 없이 벌스만 쭉 뱉는 구조이죠. 그리고 이런 가사 위주의 곡들은 당연히 클럽에서 틀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 뭐 대중적인 히트를 노리려고 만든 것도 전혀 아닙니다. 대신 말 그대로 내가 아직 이 랩 게임 안에서 가장 펜이 날카로운 놈이다 라는 걸 어필하고 자랑하는 트랙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에 맞춰 여태까지 많은 해외 힙합 유튜버들은 그런 가사 속 숨은 의미들을 리스너들을 대신해 해석해주고 떠먹여주는 컨텐츠들을 만들어냈고, 그 의미들을 얼마나 빠르게 캐치해내고 또 얼마나 설득력 있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그 채널의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유명세를 타곤 했습니다. 그리고 국힙으로 돌아오면 제 기준에서 아마 타블로가 이런 작사법을 가장 뾰족하게 써온 아티스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잘하지 않으면 성장통도 그저 패기리만. 사방이 아역들인데 애들이 배우잖아. 남보다 더하기만 하면 백이 없어도 돼. 아무리. 그리고 그 전통을 현재까지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동시에 가장 맛있게 요리하는 래퍼는 아마 저스티스와 실키보이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 이상 막 랩을 뭐 펀치라인이나 잼라인이나 뭐 이런 가사적인 요소들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되게 지금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흥얼흥얼거리는 거 위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좀 반감을 가졌고, 힙합이 좀 힙합스러워야 되지 않겠나. 할 말을 삼키는 김성주, 나는 그것만을 뱉어대 김상중. 내 아우들 Stick to the papers like 잭갈피. I'ma stack up the cheese 마치 닭갈비 필요해. keep the ball in my hands. 마치 98 season first World Cup 김병지 hand. 너 평생을 꼬랑지 내린 채로 살고 있지 like 김병지 hand. 그 안에 정말 펀치라인이 되게 정말 막 많이 넣었는데. 트리플 엔턴 드라마 이런 거 했는데, 근데 제가 외롭거든요. 그래서 알아. 나는 존나 이걸 사랑하지만 사실 진짜 한 댓글 한 두세 개 있었던 것 같아요. We made something timeless, so 주말엔 플레이보이. 시에 달달한 저작권 카스테라. 근데 밤은 나의 삶이 날씨라면 나의 싸움. 웨더메이가 태어난다. 챔피언의 피가 혈관 안. 특히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앨범 릿을 들어보면 저스티스의 펜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떡밥들을 다층적으로 숨겨두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앨범을 끝까지 듣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모두의 각자의 감상평과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저는 만들어 놨어요. 힙합 문화, 랩 컬처는 그 숨겨놓은 거를 눈치채는 사람들끼리 약간 이거 하는 그게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Her apple hips fresh out of surgery. Tryna break free from the family tree. Look at you implanted keys. 진짜 어울려 like D&E suction. 그니까 그 진짜 돈으로 샀지 가짜 시계로 먹지 fake but come watch how I fuck with this apple. 이에 따라 요즘 커뮤니티를 뒤덮은 수많은 해석글들, 많은 리스너분들이 본인의 귀한 시간을 투자해서 풀어주신 가사 해석글들은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그게 뭐 뇌피셜이 됐든 과장된 의미부여를 한 리칭이든 간에 이토록 많은 리스너들이 진짜 오랜만에 앨범의 가사 한 줄 한 줄을 해부해가며 몰입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고, 아직 그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래퍼가 이 씬 안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저스티스는 이번 앨범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고 이 힙합 씬에게 굉장히 큰 선물을 건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레퍼런스의 활용입니다. 앞서 말했듯 래퍼들은 언제나 누가 더 특별하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가사를 쓸 수 있는지를 두고 서로 끊임없이 경쟁해왔는데요. 그 과정을 거치며 래퍼들은 국어 사전에만 나올 법한 단순한 단어 사용을 넘어, 예를 들면 너는 김태희, 내 인생의 메이로니깐 피, 또는 악마들이 날 응원해 feel like I'm 손흥민처럼 스포츠 스타, 아티스트, 배우의 이름, 유명한 앨범이나 영화, 드라마, 브랜드 이름, 때로는 그때그때 화제가 된 할리우드 가십거리까지 대중문화 전체를 자신의 가사 속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마치 부루마블을 연상케 하는 나라별 랜드마크나 수도, 혹은 그 지역만의 역사적인 장소들까지 모두의 머릿속에 기본 상식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고유 명사들을 각자만의 방식으로 이중적 의미를 담아 벌스 안에 배치해왔습니다. Money just keep coming in. You would think I'm Irish the way that it stays doubling. When they get messy, go lefty like Lionel Messi. My liver used to be a pool of liquor, Joe Gomez. I don't think twice, I'm the JYP. Can it twice, 야 왜냐면 하잖아 다 tree. Comeback much big bang. 내게도 남은 승리는 없네. Going big and bang, whole lot of fantastic bass.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입체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뻔하게 쓰지 않는 것이죠. 평소 일상에서도 주변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똑같은 말을 해도 적절한 비유를 섞거나 기승전결을 통해 참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말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맛있게 말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한다는 표현을 소설을 쓴다고 표현하기도, 네 목숨은 이제 끝났지 라는 표현을 에반스 매듭을 매야지 라고 풀어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힙합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돈이라는 소재도 자칫하면 굉장히 가벼워 보이고 진부해질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질감이 완전히 달라지죠. 예를 들어 가사를 좀 치는 래퍼들은 나 돈 존나 많아, 나 돈 얼마 있어 처럼 오히려 좀 없어 보이게 말하기보다는 고급 호텔, 명품 브랜드, 미슐랭 레스토랑, 비싼 동네 이름, 또는 비밀스러운 공항 코드나 전용기 코드네임처럼 일반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는 단어들이나 마치 영화에서만 보던 상류층의 삶을 상상케 하는 디테일한 묘사들을 통해 정말 그런 삶을 매일 살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죠. Truck to the plane to the truck to the hotel lobby. Me, I go through underground garages, presidential suite on deposit. Me, Spider-Man and Leonardo. I'm back tomorrow. I had to chop it to a wedding out in Monaco and Monte Carlo. 그리고 뻔하게 쓰지 않는 법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대조법, 영어로는 antithesis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단어나 개념을 하나의 문장 안에 나란히 배치해서 의미의 대비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강한 리듬감을 만들어내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When I'm losing it, I find my way by losing it in you. All these people taking miles when you give them an inch. 우린 구겨질수록 더 밝아지는 영원 발자. 속날 깎아내려봐자 더 멋지게 조각돼. 이런 식으로 의미가 서로 상반되는 단어를 한 문장 안에 담게 되면 같은 말이라도 반전감이 생기면서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느껴져 효과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의인법, 영어로는 personification이라고 하는 장치인데요. 쉽게 말해 죽어있는 어떤 사물이나 개념에 생명을 불어넣고 사람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기다림을 자리며 시간의 주름을 다 가리게. 고개 들었더니 앞은 낭떨어진대. 뒤를 보니 길게 줄 수많은 기대가 날 지탱하는 척하며 등을 떠미네. 슬픔이 내 집이잖아. 머물래 난 제자리에 잠시 행복 속으로 외출해도 반드시 귀가 할 맘인걸 이젠 알기에.
결국 래퍼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1차원적으로 맞는 말만 반복하거나 그저 자랑만 해대는 수준에 머물면 결국 안 팔리는 자기계발서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건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의 영역에서 다양한 문학적 장치들을 활용해 본인만의 언어적 감각과 센스를 증명해내는 것. 결국 그게 래퍼의 진짜 실력이자 정체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처럼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는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브랜드가 5년 안에 사라진다고 하죠. 저는 음악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신인 아티스트들이 자신만의 매력을 차근차근 쌓아 올리기보다는 한 번의 이슈와 바이럴에 기대 점점 더 자극적으로 스스로를 마케팅하고 그러면서 짧은 주기로 소비되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금방 잊혀지는 흐름이 이젠 당연한 일처럼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결국 유행은 돌고 돌아 끝까지 살아남는 건 매력적인 이야기를 가진 아티스트들입니다. 어린 친구들이나 래퍼 지망생들이 그들을 보고 롤모델로 삼고 싶어질 만큼 뚜렷한 서사와 정체성을 가진 아티스트 말이죠. 그 이야기 안에는 물론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영상의 주제인 입체적이고 다채로운 가사들 그리고 외적인 캐릭터만큼이나 중요한 아티스트의 내면을 드러내는 자신만의 작사 방식이라는 아이덴티티도 함께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천천히 그리고 단단히 쌓아 올려야 팬들이 대신 공감해주고 또 반대로 위로를 받으며 오랫동안 아티스트 옆에서 응원을 해주게 되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꼭 공유하고 싶은 가사들이나 아티스트들이 가사 쓸 때 참고하면 좋을 또 다른 작사 기법들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번 영상 댓글에서도 가사에 대한 건강한 토론들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